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훈풍 신이치는 사가연에 관해 깊이 알고 싶어 사카타에게 사가연의 현민성이 어떤지 물었다. 사카타가 대답했다. 사가연 사람의 기질을 표현할 때는 꽉 막힌 바보라는 말을 씁니다. 지나치게 완고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면하고 꼼꼼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훌륭하지 않은가? 그 말은 강한 신념과 성실한 행동이라는 뜻이군.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네. 신이치는 자기를 만나러 먼 길을 온 사카타에게 신심에 힘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하자고 생각했다. 사카타군, 신심의 극인은 사제부리에 있다. 도다 선생님은 불세출의 회유의 대지도자이시다. 선생님의 일념에는 오로지 광선유포밖에 없었다. 그런 선생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정하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생님과 함께 또 선생님을 대신해서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인간혁명도 있다. 그리고 행복 경애를 구축할 수 있다. 사실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입정 안궁론에 창승의 기미에 붙어 있으면 만리를 가고 어서 26족라고 쓰여 있다. 팔이라도 명마의 꼬리에 붙어 있으면 만리를 달릴 수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광선유포의 위대한 스승을 끝까지 따르면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훌륭한 경애가 될 수 있다. 자네도 스스로 도다 선생님의 제자라고 정하고 사제의 길을 곧바로 돌진해 나아가야 한다. 예! 이윽고 스키미 우동이 나왔다. 치니치가 2인분 값을 내고는 일부러 찾아왔으니 내가 대접하겠네 라고 말하고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에도 사카타는 잠자리에서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치니치의 진심을 생각하자 고맙고 기쁘기만 했다. 감사함과 환희가 흉중을 뛰어다녔다. 그는 이렇게 결의했다. 야마모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생애 사제의 대도를 나아가자. 스승이 대지라면 제자는 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초목이 대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일체가 되어야 그 양분을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가 문화회관에서 신이치를 바로 눈앞에서 보자 사카타는 모든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고 스키미 우동의 맛조차 되살아났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자,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모두 함께 광선유포의 역사를 만들지 않겠는가. 20년 뒤에 사가연 창가학회가 대승리한다면 그때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모인 일을 이야기하게 될 터이다. 광선유포의 추억은 노고와 전진과 승리라는 수많은 산하 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이튿날 26일 신이치는 이른 아침부터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 색지에 계속해서 시를 휘호했다. 오후 1시가 지나자 그는 사가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오전에 내리던 비도 그치고 하늘은 희망의 빛으로 감싸여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근행이 끝나자 현장 나카모리 도미오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다. 그는 10년 만에 야마모토 회장을 사가연에 맞이하게 된 기쁨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카모리는 신이치 앞에서 이야기하자니 매우 긴장되었다. 그래서인지 목소리는 올라가고 말투도 딱딱했다. 나카모리의 그 긴장감이 참석자에게도 전해져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가연이 새롭게 출발하는 근행회이다. 신이치는 밝고 명랑한 회합으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긴장감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나카모리가 야마모토 선생님은 어제부터 우리 사가 동지를 온 힘을 다해 격려해 주시고 라고 말했을 때 신이치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했다. 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됐습니다. 오늘은 더 즐겁게 합시다. 이곳은 문화회관이므로 나카모리 원장이 문화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노래라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 현장도 변했군,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인간혁명했구나, 신심은 굉장하구나 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터졌다. 리더는 사람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무거운 분위기에 감싸있을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일신하는 기질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카모리는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마음을 정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한 기쁨을 담아 봄이 왔네를 부르겠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어디에 왔나? 나카모리는 꼿꼿이 부동 자세로 열창하기 시작했다. 노래하는 모습에서도 성실함과 우직함이 가득했다. 그가 한 구절 한 구절 노래하자 자연스레 모두 창화하기 시작했고 기쁨의 대합창이 되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어디에 피나. 산에 피네, 마을에 피네, 들에도 피네. 작사 다카노 다스유키. 시니치가 몸을 내밀면서 박수를 보냈다. 모두 현장의 노래에 맞춰 자연스럽게 합창을 했는데 사가연의 단결하는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가는 언제나 이렇게 사이좋게 마음을 맞춰 전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쇼 담당 부회장이 본부 인사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결정한 사가연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현 부인부장을 맡은 나가이 후쿠오코가 현 지도부장이 되고 사카타 가즈에가 현 부인부장에 취임했다. 30대 중반의 새로운 부인부 리더가 탄생했다. 사카타 히데요시의 아내인 사카타 가즈에는 사가연 창가학회의 초창기부터 양 아버지가 신심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자보안으로서 다기지게 활동에 힘썼다. 사카타에게는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보배가 있었다. 1961년 6월 시니치가 회원 200만 세대 달성을 기념해 증정한 색지였다. 도다 조세이가 노래한 묘법의 아름다운 일본 여성, 빛난다. 아즈마 지방의 행복을 비춰라 라는 시와 함께 사카타의 이름이 붓으로 씌어 있었다. 사카타는 이 색지를 끌어안는 듯한 심정으로 사가연의 광선유포를 위해 뛰어다녔다. 시니치의 격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시니치와 연결되고 창가학회라는 연대의 유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격려는 모두에게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 사가연 창가학회는 온유하고 고지식한 성격의 나카모리 현장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광선유포의 견실한 전진을 계속해왔다. 시니치는 사가연이 더욱 크게 비약하려면 젊은 인재를 등용해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니치의 이 의견을 바탕으로 본부 인사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진행해 1977년 1월에는 사가연 청년부장 다케하라 나리 스구가 겸임으로 부현장에 임명되었다. 시니치는 기념근행의 스피치에서 나카모리 현장과 다케하라 부현장의 인품을 소개했다. 올해 신살인 나카모리 현장은 도쿄대학교 출신의 이른바 엘리트이고 온유한 지성파입니다. 그에 비해 35살의 다케하라 부위원장은 활력이 넘치는 행동파입니다. 말하자면 정과 동의 절묘한 콤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결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하나의 조직체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당긴다면 보완은커녕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사가현은 단결하고 있습니다. 작은 현이지만 단결하고 있으므로 최고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카타 현 부인부장이 탄생했는데 작년부와 부인부도 훌륭한 콤비를 이루어 최고의 사가현을 구축해 주십시오. 창가학회는 불이불치의 조직이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창가학회 불이라고도 해야 할 존재이다. 그런 학회에서 단결하지 못하고 반목하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조직이라는 하나의 통합체를 갈라놓는 행위와 같다. 또 그것은 파워 합승이고 불법상의 무서운 중죄가 된다. 그리고 시니치는 무슨 일이든 근본이 있고 우주의 근본과 생명의 근본은 어번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어번존을 향한 신심 속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대도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가 문화회관의 개관 기념 근행회가 끝나자 야마모토 시니치는 뜰에 나갔다. 개관을 기념해 농나무를 기념 식수하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진심을 담아 만든 활짝 핀 조화 벚꽃이 미소 짓고 있었다. 시니치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뜰을 한 바퀴 돌고 사자 동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정말로 훌륭한 동상이군요. 사가연 청년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길이 180cm, 높이 90cm 정도 되는 크기에
백수의 왕 사자가 포효하는 모습의 청동상이다. 하루 전 신이치가 로비에 있는 사자 동상을 보고 넓은 뜰에 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옮겨놓았다. 신이치는 농나무를 식수하러 갔다. 농나무 앞에는 날쌔고 용감한 용모의 청년 행사 스태프가 서 있었다. 도쿠나가 아키라였다. 사자 동상을 기증한 그는 사가 시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남자부원이었다. 지난해 여름 도쿠나가는 규슈의 수송반 참가반 총회와 야외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규슈 종합 연수원에 있었다. 연수의 일환으로 연수원 안에 만든 텐트에서 전원이 숙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연수원 건물 등에 대피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었지만 사가현의 수송반은 텐트에 계속 남아 있었다. 자신들은 큰 비를 맞더라도 회원분들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수송반이다. 그 정신을 배우고 훈련받는 연수이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텐트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흠뻑 젖었지만 하케가를 부르면서 텐트에 남아 있었다. 이날 저녁 신이치는 텐트촌을 둘러보았다. 이미 비는 그쳤지만 멤버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언제나 고심해야 한다. 그런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신뢰를 보낸다. 신일치는 남자부 간부에게서 비가 오는데도 텐트에서 끝까지 버틴 수송반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 어느 현의 멤버인지 물었다. 남자부 간부가 대답했다. 텐트에 계속 남은 멤버들은 사가현의 수송반입니다. 그런가? 의기왕성하군.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하는 일도 중요하다. 연수, 훈련이라고 해도 절대 무사고가 철칙이다. 사가현 수송반이 건강하다는 점은 잘 알았지만 그 가족들은 건강한지 모르겠군. 만일 가족 중에 병을 앓는 분이 있으면 이름을 써서 내도록 전해주게. 눈앞에 있는 한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늘 생각하는 신이치였다. 도쿠나가는 이 야외 연수에 사가현 수송반의 부책임자로서 참여했다. 그의 아내 다케요가 2달 전쯤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도 잃어 날이 갈수록 여위기만 했다. 의사는 위중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진단했다. 도쿠나가는 잠도 못 자는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면 몸을 애는 듯이 괴로웠다. 그런 아내를 위해 밤 늦게까지 창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예전에 정육점에서 일하던 도쿠나가는 4년 전에 독립해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 아이의 분유값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점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시심의 공덕과 복원이라고 마음속 깊이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괴로워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수송반의 야외 연수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아내의 병명 그리고 병의 증상을 쪽지에 적어 신이치에게 제출했다. 쪽지를 본 신이치는 옆에 있던 책에 더욱더 큰 복운의 인생이기를 기원하며 도쿠나가 아키라 귀영이라고 휘호해 증정했다. 신이치는 도쿠나가가 불법을 만난 일 자체가 대복운의 인생이고 절대로 진리가 없다는 확신으로 인생의 장벽을 당당하게 뛰어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써서 그에게 증정했다. 도쿠나가는 이 책을 끌어안고는 감격과 결의의 눈물로 눈을 적셨다. 수송반 멤버가 규슈 종합연수원에서 돌아간 뒤 신이치와 미네코는 근행을 하면서 도쿠나가의 아내 다케요가 쾌유되기를 기원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납니다. 어서 1480쪽라고 말씀하셨다. 더욱 강성한 신심을 불러일으켜 병을 훌륭하게 이겨내기 바란다고 진지하게 기원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연수원에 있던 사가현 남자부장 이자카 데이키치에게 불단에 올린 과일을 도쿠나가 다케요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미네코도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전원을 부탁했다. 이자카는 이튿날 이른 아침에 도쿠나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과일을 건네고 미네코의 말을 전하면서 왜 이른 아침에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당초 저는 오늘 아침에 연수원에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오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빨리 사가에 돌아갈 사람을 찾아 부탁한 것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자고 생각해 어젯밤 늦게 연수원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쿠나가 씨가 일하러 가기 전에 전하려고 이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쿠나가 부부는 선생님은 사가의 한 회원을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 멈추지 않았다. 다케오는 암야와 같은 고뇌에 잠긴 마음에 따뜻한 자애라는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듯했다. 격려는 용기의 불을 지핀다. 격려는 희망의 씨앗을 싹트게 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케오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도쿠나가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뜰 듯이 기뻤다. 신이치가 사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다케오가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은 선생님과 사모님의 격려로 좋아졌소. 사가 문화회관도 완성되었고 선생님도 방문하시니 감사와 답례의 마음으로 회관에 뭔가 기증하고 싶군. 그러게요.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은 사자왕이시니 사자왕을 맞이하는 데 어울리는 것이 좋겠소. 신이치가 사가현을 방문하기 사흘 전 외출하고 돌아온 다케오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남편 아키라에게 알렸다. 좋은 물건이 있어요. 증답품,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 앞에 사자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튿날 도쿠나가 아키라는 그 가게를 찾아가 점원에게 사자 동상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점원은 저 동상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필사적으로 부탁했지만 농담은 그만하세요 라며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장이 도쿠나가를 가게 안쪽으로 불러 말했다. 저 동상은 가게의 심벌로 놓아둔 물건이라 팔지 못하지만 석 달이면 같은 동상을 나고야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5월 24일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사장은 왜 그렇게 이 동상을 갖고 싶은지 이유를 물었다. 도쿠나가는 창각회의 사가 문화회관이 완공되었는데 이 동상을 회관에 기증해 존경하는 스승이자 회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렇습니까? 야마모토 회장은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동상과 같은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동상은 이미 완성되어 창고에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주문한 분과 상의해서 그 분이 승낙하면 그 동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장은 주문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도쿠나가를 바꿔주었다. 도쿠나가는 사정을 말하고 꼭 사자 동상을 양도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부탁했다. 그 주문자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이라면 기꺼이 양보하지요 라고 쾌히 승낙했다. 도쿠나가는 만세 하고 외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자 동상은 24일에 무사히 사가 문화회관에 도착해 로비에 설치되었다. 홀로선 사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정의의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모습은 도쿠나가의 사자의 맹세, 다시 말해 스승과 제자의 생애 공전을 서원하는 증표였다. 도쿠나가는 26일 사가 문화회관 개관 기념근행회가 끝나고 열리는 기념식수에서 행사 스태프를 맡았다. 그는 문화회관 뜰에 있는 농나무 앞에서 식수할 때 사용할 삽을 들고 서 있었다. 그곳에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자, 식수를 합시다. 도쿠나가는 저희는 선생님과 사모님 덕분에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신이치에게 삽을 건넸다. 문화회관 현관 앞에는 근행회에 참석한 도쿠나가의 아내 다케유와 초등학교 1학년인 큰딸 그리고 5살 된 큰아들이 서서 농나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이치가 삽을 들고 나무에 흙을 뿌리려고 할 때 도쿠나가의 큰아들이 종종걸음으로 신이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래에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뭐해? 도쿠나가가 당황해 큰아들을 안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솟는 것을 느꼈다. 식수를 마친 신이치가 큰 아들을 보고 방긋 웃었다. 도쿠나가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풀이해 말하면서 큰아들을 현관 앞에 있는 아내에게 데리고 갔다. 신이치도 현관으로 향했다. 뜻밖에도 도쿠나가의 가족이 신이치를 맞이하는 형태가 되었다. 신이치를 안내하던 나카모리 도미오 현장이 사자 동상을 기증한 도쿠나가 씨입니다. 라고 도쿠나가의 가족을 소개했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건강해져서 다행입니다. 승리했군요.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도쿠나가는 시니치에게 아예 무례함을 사과하고 자신의 부부를 격려해준 데 대해 답례를 말하려고 했지만 가슴에 뜨거운 것이 복받쳐 올라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 다케요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일 뿐 말은 눈물로 변하고 말았다. 시니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빙긋이 웃으며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생을 전부 살려가는 것이 신심입니다. 괴로워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심이 있는 한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쿠나가와 다케오에게 힘주어 말했다. 대성이는 남묘호랭개쿄는 사자오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son가 어서 1124쪽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유히 제목을 끝까지 부르고 신심의 불꽃을 계속 불태운다면 그 어떤 병에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사자오 하듯이 불법과 학회의 정의를 외치며 끝까지 싸우기 바랍니다. 부부는 눈을 반짝이며 생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맹세했다. 도쿠나가 부부가 기증한 사자 동상은 사가의 사자라고 불리며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훗날 사가현 창가학회의 중보가 된다. 시니치는 사가 문화회관 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네며 계속 격려했다. 휠체어를 탄 여자부원을 보자 가까이 다가가 잘 왔군요. 광선일포의 법성으로 달려가자는 마음이 훌륭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 휠체어를 밀던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창제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니치는 뜰에 놓인 벤치 앞으로 오자 어제 간담한 석화대학교 대학부원들에게 말을 건네고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남자 고등부원 몇 명과도 사진을 찍었다. 만일 시니치가 생애에 걸쳐 관철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광선유포이다. 그리고 그가 관철한 행동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격려이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정성을 쏟고 만강의 기대와 기원을 담아 격려의 생명을 각성시킨다. 수수하다면 이보다 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작업도 없다. 하지만 광선유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면서 생명을 개척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필사적이었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고 발심의 빛을 보내려고 분투할 따름이었다. 5월 26일 오후 5시가 지나자 사가현 창가학회의 광포 공로자 추선 보묘가 야마모토 시니치의 도사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어서 시니치는 현 간부 10사람 정도와 간담회를 열었다. 학회원이 경영하는 사가 시내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간담이었다. 시니치는 안경을 쓴 부인부원에게 웃음을 지었다. 현 부인부장이 된 사카타 가즈에였다. 새로운 부인부장이 탄생해 사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아직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학교의 인사는 모두 광선유포를 위해서입니다. 인사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는 쪽은 불이불칙이라고 여기고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학회 회장이 얼마나 중책인지를 통감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회장이 취임하기를 계속 주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사업이 벽에 부딪혔을 때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크게 반성하셨습니다. 각오를 정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달려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그곳에 숙명 전환과 진실한 행복의 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부 현 지도부장이 된 나가이 후쿠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이 씨도 열심히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후임 간부가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임자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후임을 지키고 응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사가현 창가학회가 크게 전진하면 모두에게 사카타 부인부장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까지 칭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도량이 있다면 사가는 크게 발전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어번저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힘이 되어 끝까지 분발하고 승리한 공덕과 보고는 무량무변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신이치는 현 간부와 나누는 간담회에서도 청년과 대화를 나누려고 열심히 애썼다. 신이치가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현 남자부장 이자카 데이키치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이자카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일,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단념한 일 등을 말하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노력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학회는 실력주의이고 신심의 세계이므로 학력은 상관없다. 하지만 학력은 필요하다. 바쁘더라도 독서에 힘쓰고 모든 것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사회 인류의 사람들이 학교의 리더는 역시 굉장하다고 감복할 정도로 교양을 쌓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고생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나 고학력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 거만해지거나 허세를 부리고 마는 면도 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멈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일도 있다. 초심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알고 겸허하게 구도와 향상의 숨결을 생에 계속 불태워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잠언에 만심은 인간의 최대 적이다 라고 있다. 또 이자카 옆에 있던 현 청년부장이자 부현장인 다케하라 나리스구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을 정말로 돕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현장이라는 자각으로 모든 책임과 노고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참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나는 청년부 실장일 때도 총무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되었어도 전 학회를 유유히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진가가 판가름 나는 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음지에서의 힘이 되어 묵묵히 움직여야 합니다. 음지에서의 노고가 인간을 단련하고 힘을 배양시키는 법이다. 신이치는 모두가 대성하기를 바랐다. 보석처럼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최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지도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신이치는 학회원이 경영하는 오다카이 발소에 갔다. 신이치는 가게 주인의 부인 오다카 사치코와 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흘 전 오다카 사치코는 기타 큐슈 시에서 하숙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큰 아들과 기타 큐슈 문화회관을 견학하러 갔다. 그때 회관뜰에서 회원을 격려하는 신이치와 만났다. 사치코가 사가에서 이발소를 한다고 하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기타 큐슈 다음은 사가에 갈 예정입니다. 사치코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때는 저희 가게에서 이발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시간이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아내 사치코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다케시는 나는 학회원으로서 별 활약도 못하고 있어. 그런 우리 가게에 정말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실까? 라고 반신반의했다. 그런 만큼 신이치가 찾아와 안녕하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라고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자 다케시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기도 모르게 양손을 모아 합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았다. 그러자 신이치도 방긋 웃으며 합장하고 다시 악수를 청했다. 이발을 시작했다. 다케시가 싹둑싹둑 경쾌한 리듬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다케시는 솜씨에 자신이 있었다.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다케시는 신이치의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군. 오랫동안 신심을 혹사시켜 피로가 쌓여 있음이 분명하다. 신이치는 광선유포라는 미문의 길을 개척하려면 회장인 자신이 온몸을 던져 투쟁해야 한다고 정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말하고 또 말했다. 쓰고 또 썼다. 그리고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회장에 취임한 지 17년, 매일매일이 사신홍법의 과감한 투쟁이었다. 그런 투쟁이 있었기에 말법 광선유포라는 가시밭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었다. 신이치의 머리를 이발하는 오다카 다케시 옆에는 아내 사치코가 서 있었다. 사치코는 신이치에게 차례차례 보고했다. 이전에는 병으로 괴로워하며 큰 수술을 2차례나 받았지만 1959년에 입회한 뒤로 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일, 남편은 전쟁 때
버마, 현재 미얀마에서 입은 부상으로 귀가 불편하지만 일이 순조로워 가게를 확장하게 된 일. 자신은 지금 블럭 담당원, 현재 백합장으로 활기차게 활동에 힘쓰고 있는 일. 사치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신심하고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학회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신이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눈웃음을 지었다. 나는 학회원이 되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가장 기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두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 따위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 다케시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선생님은 역시 그런 심정으로 투쟁하셨구나. 오다카의 가게를 잇게 될 양녀 지혜와 사위 하루오도 동행한 간부의 머리를 이발하면서 신이치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사치코에게 신심 이야기를 듣고 학회를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입회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이치는 이발이 끝나자 요금을 지불하고 오다카 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다케시와 굳게 악수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하루오와도 악수하고 당신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하루오가 저도 신심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피력했다. 지혜도 웃는 얼굴로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 달 뒤에 입회한다. 또 남편 오다카 다케시는 이날을 기점으로 맹렬하게 신심에 힘쓰기 시작해 드디어 블럭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훈풍이 불면 나무들의 잎사귀가 싱그럽게 빛나며 흔들리듯 신이치가 가는 곳마다 소생과 환희의 인간 드라마가 펼쳐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가에서 구마모토로 출발하는 5월 27일에도 멤버를 격려하려고 아침부터 색지 등에 열심히 붓을 달렸다. 그리고 일찍 점심을 먹고 사가 문화회관 로비로 나갔다. 나가모리 도미오 현장의 부모와 나가이 후쿠코 현 지도부장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자유자재로 활동하려면 가족의 협력과 응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가능한 한 간부로 활약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만나 평소의 협력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다. 음지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염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이다. 신이치는 나카모리의 부모에게 예를 다해 인사했다. 아드님은 사가현의 역사에 남을 인물입니다. 부모님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나가이의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멋진 문화회관도 완성되었고 훌륭한 사가현 창가학회가 되었습니다. 따님이 분투한 결과입니다. 가족이 응원한 덕분입니다. 손주와 증손주의 성장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21세기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 문화회관에 모인 동지 약 200명과 함께 창제하고 출발하기 직전까지 피아노를 몇 곡이고 연주하면서 거듭 격려했다. 훈풍이 불고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오후 1시 반 전 신이치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번영하는 지역인 사가현 여러분에게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흔들고 차에 탔다. 신이치가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 사가 문화회관에 전화가 울렸다. 신이치를 수행하는 간부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가현 경계에 있는 모로도미 다리에서 여러분에게 시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화창한 5월 사가의 천지에 공덕 가득하다.